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서류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재산을 내가 왜 궁금해하지? 당연히 저도 궁금하죠. 이건 엄마 아빠 재산이지만 아니야. 너는 이미 독립했잖아. 몸만 떨어져 산다고 독립인가요?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배아 독립이죠. 재산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혹시 노후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너 아까부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더 지원 못 해준다. 여자친구나 장모님이 궁금해하셔서요. 요즘은 서로 재산 상황이나 노후 준비까지 다 알고 결혼해야 한대요. 특히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 석주인공은 63 이재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그날 돈 앞에서 인간의 밑바닥을 엿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인간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이 씨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아들을 키워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충분히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했기에 더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독립시키며 마지막으로 지원한 건데. 하지만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결혼 자금을 요구하는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라는 사람이 이 씨 부부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캐묻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부모의 재산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이 낯설고 불쾌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다 내 것이야. 라는 듯한 태도의 이 씨는 기가 막히고 동시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로는 겠죠. 이 씨는 아들에게 더 결혼 자금을 보태줄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맞벌이를 해왔고 최근에야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몇 년 더 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습니다. 다만 평생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투자한 덕분에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되었죠. 이 씨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이 씨가 사는 경기도로 내려와 취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립되었죠. 그 과정에서 이 씨 부부는 아들에게 3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신축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팔 수 있겠지. 이제부터는 영준이가 알아서 해야지. 이 씨 부부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며 마지막 지원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학비를 지원하고 취업 준비를 도와주고 심지어 집까지 마련해줬으면 더는 기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미 집이 있으니 예비 배우자 측과 합심하면 꽤 괜찮게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죠. 그렇기에 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준아, 요즘 뭐하고 지내? 금요일 저녁에 엄마 아빠랑 같이 밥 한 끼 먹을까? 아, 약속이 있어서요. 여자친구 맞구나. 그래,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 줘.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도 아들과의 사이는 예전보다 더 멀어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보다도 얼굴 보는 횟수가 줄어든 것만 같았죠. 아들은 직장 생활에 연애까지 겹쳐 무척 바빠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와 남편은 아들 없는 삶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이제는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삶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왜? 드릴 말씀 있다고 해서 집으로 올까 했지. 아, 그게 이번 주말에 여행 가시나요? 그래, 이번엔 통영으로 갈 거야. 그렇게 멀리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렇구나, 뭐 급한 일은 아니에요. 다녀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아들이 독립한 후 이 씨 부부는 틈나는 대로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늘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상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둘만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여행뿐 아니라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며 은퇴 후에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만 매달리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아들이 결혼해 가정을 꾸려도 노후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통영 여행을 다녀온 후 주말이 되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꺼낸 말에 이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오던 참이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로부터 보름 뒤 이 씨 부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들보다 3살 어린 29세였고 단정한 모습과 예의 바른 태도로 좋은 첫인상을 주었습니다.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정말 고우세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는 차분하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남동생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결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아들의 어린 시절과 연애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분위기를 푸는데 그쳤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히면 알려줘. 네, 그렇게 할게요. 이 씨는 아이들이 결혼 준비를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보가 많으니 필요한 사항은 두 사람이 상의하고 전해줄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은 가볍게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말 아들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 봄으로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날짜가 별로 없어서 고민 중인데 몇 개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어진 말은 이 씨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단은 생략하고 서로 간단히 예물만 주고받기로 했어요. 이 씨는 순간 예물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지 계산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아들이 불쑥 물었습니다. 근데 더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질문에 이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1년 전쯤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웃으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줬잖아. 너 그 집 빚졌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반응에 이 씨는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너 살고 있는 집 3억 5천짜리. 그게 결혼 자금이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동안 돈 좀 모아둔 게 있을 거 아냐. 무슨 지원이 더 필요해? 이 씨 부부는 아들이 취직한 지 몇 년이 지난 만큼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을 것이고 꽤나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끝이라고요. 조금 더 큰 집으로 가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아들의 불만 섞인 말에 이 씨의 남편이 나직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3억 5천이나 지원했는데 거기서 더 달라고. 상대방 쪽에서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주면 충분히 좋은 신혼집 구할 수 있지 않아. 아들은 대답 없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씨는 그 표정을 보며 불쾌함과 찜찜함이 튀긴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마치 부모가 당연히 더 지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오가지 않았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남편은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의 표정을 떠올리며 그가 부모에게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자친구네 집에서는 지원이 어렵대요. 그날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을 생각하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씨 부부에게 조금 더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3억 5천만 원이면 충분히 큰 금액이야. 너희도 모아둔 돈 있을 테니 그걸로 시작해.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고. 방 2개면 신혼생활엔 충분하지 않겠니? 예물 같은 건 엄마, 아빠가 해줄게. 하지만 집은 이미 지원했으니 알아서 해야지.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건 독립하면서 해주신 거고 결혼할 때는 또 보태주실 줄 알았어요. 보통은 결혼할 때 신혼집은 도와주시잖아요. 그렇게 2번이나 도와주는 부모가 어디 있니? 엄마 아빠는 당연히 너 독립시키는 돈이니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이 씨는 아들의 반응에 실망스러웠지만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섭섭한 눈치를 보였지만 이 씨 부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몇 개월 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예약된 식당에서 이 씨 부부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예비 사돈 부부와 예비 며느리 그리고 남동생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날짜와 예식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이야기가 자연스레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흘러갔습니다. 강서방이 사는 그 아파트는 몇 평이라고 그랬지? 아, 2평입니다. 그럼 애 낳고 살기엔 좀 작지 않나? 그렇긴 하죠. 최소 평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비 사돈 부부는 은근히 더 큰 집으로 옮기길 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씨 부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하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돈? 예비 사돈의 은근한 질문에 이씨는 속내를 알 수 없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뜻으로 묻는 건가 싶었죠. 그래도 아이 생기기 전까지는 둘이서 살만하죠. 집도 깔끔하고 좋은데요. 에이, 그래도 들어가면 이사하기가 쉽겠어요. 어지간하면 큰 집에서 시작해서 애도 낳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상대방의 말에 이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집 팔고 큰 집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도 대출이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해 천천히 넓히는 게 싫다면 큰 집으로 옮기면서 모은 돈으로 보태거나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비 사돈네는 집 사는데 돈을 보탤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결국 이씨 부부에게 더 부담을 지우려는 말로 들렸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결혼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씨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준 상황에서 그 금액이 작다고 여기고 불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구는 거지? 이 씨는 마음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준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지금 4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렵습니다. 예비 사돈의 말을 들은 이 씨의 남편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예비 사돈은 뭔가 말을 덧붙이려는 듯했지만 남편의 단호함에 더는 집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어두운 표정을 지었죠. 예비 며느리는 눈에 띄게 실망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억울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해줄 만큼 해줬는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처럼 여겨지는 거야. 상견례의 자리의 분위기는 끝내 불쾌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확실히 입장을 전했으니 더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것은 이 씨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집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려고요. 부동산에 내놓긴 했어요. 마침 주말이라 집에 있던 이 씨는 흔쾌히 아들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집도 자신들이 사준 집이었기에 아들 내외보다는 자신이 더 꼼꼼히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직원과 함께 집을 보러 간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 보러 간 집은 역 근처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로 평수는 얼핏 보기에도 평대 이상이었습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겠지만 못해도 7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신이 난 표정으로 방들을 둘러보며 설레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짜 좋죠? 그러네. 뷰가 이렇게 탁 트여 있네. 4평대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매물이에요. 이 씨는 조심스럽게 부동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얼마라고요? 지금 8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부담스러우시면 바로 뒤동 저층 매물로 가시면 8억 2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평수는 비슷하고요. 직원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씨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들 집을 팔아도 최대 4억 5천만 원 정도일 텐데 남은 금액은 2배에 달합니다.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싼 아파트를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본 집은 이곳을 포함해 모두 4군데였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모두 비슷했고 가장 저렴한 매물이 7억 8천만 원이었으나 예비 며느리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어떤 집이 좋았고 어디는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며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씨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 불편해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저 지영이 데려다줘야 해서요. 그래, 데려다주고 잠깐 들러 집으로 와. 얘기도 좀 하자. 밥을 먹는 내내 이 씨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예비 사돈이 싫어한다고 했으니 결국 아들 부부가 모은 돈으로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4억이나 될까? 설마 다시 이 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봤던 집들 정말 좋죠? 좋긴 좋지. 당연히 10억 가까이 하는 집이 안 좋을 리가 있겠니. 하지만 이 씨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집은 아이 낳고 살다 보면 금방 좁아질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집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너 아까 봤던 집이 8억 2천이었는데 그러면 5억을 더 해달라는 말이야.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3억 정도만 해주시면.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만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3억?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영준이 내 집이 공짜로 생긴 줄 알아. 3억 5천이나 해준 집을 또 달라고. 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시작하면 되잖아. 남편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이 씨가 다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결혼하면 둘이 맞벌이 할 거잖아. 적당한 25평짜리에서 시작해. 더 큰 집이 필요하면 대출을 끼고 사서 갚아 나가면서 살면 되는 거야. 집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황당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들의 질문에 이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30이 넘은 아들이 이런 걸 물어본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 재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재산을 내가 왜 궁금해하지? 당연히 저도 궁금하죠. 이건 엄마, 아빠 재산이지만 아니야. 너는 독립했잖아. 몸만 떨어져 산다고 독립인가요?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패야 독립이죠. 재산이 있으신 거면 조금 더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혹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건가요?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너 아까부터 그런 건 왜 자꾸 물어?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더 지원 안 해주신다니 여자친구나 장모님이 궁금해하셔서요. 요즘은 서로 재산 상황이나 노후 준비를 다 알고 결혼해야 한대요. 특히 부모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결혼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이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노후 걱정을 해야 할 사람은 여자 쪽이지 않은가. 그런데 왜 우리 노후를 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이 씨의 노후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아들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보태면 보탤수록 이 씨 부부의 노후가 불투명해질 게 뻔한데도 말입니다. 너희가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노후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늙어서 밥 안 굶고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아파도 우리 돈으로 요양원 갈 정도는데. 그럼에도 이 씨는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상대 부모가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도 이해는 갔기에 억울한 기분을 참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듯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엄마 연금, 그거 말고도 더 있냐고. 이 씨는 속이 상했지만 아들은 그런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 듯 그저 묻고 싶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파트 명의나 대출밖에 없다 보니 벌써 아파트 등기부터 떼봤대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뭐, 아파트 등기를 떼봤다고.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쪽 집에서 아파트 등기까지 떼봤다는 건 아들이 직접 집 주소를 알려줬거나 등기를 떼다가 건넸다는 소리였습니다. 그쪽 집 사정은 하나도 알려준 게 없면서 우리 집 재산은 이렇게 속속들이 캐묻다니 아들놈도 참 어리석구나. 공부만 잘한다고 눈치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예비 사돈의 직업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은퇴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도 않았고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해도 있는 쪽이 더 쓰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에 대해 토를 단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부의 결혼자금 지원에 대한 고마움은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비 사돈도 더 넓은 집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고 예비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때려주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아들이다. 그래, 그러면 그 집 재산도 똑같이 떼서 가져오렴. 그러면 엄마도 서류를 준비해서 알려줄. 이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네 집 재산은 어떻게 되는데? 이 씨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쪽도 한 푼도 못 보태주는 걸 보면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야. 그러면 노후 대비도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 이 씨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을 당당히 요구하는 아들의 태도에 이 씨는 점점 정이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를 보고 있던 남편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리고 생각해보니 요즘은 등기부등본 떼고 재산 확인하는 게 다들 당연하다며. 그러면 반반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남편은 아들의 집값 3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지원하지 않으면 더는 지원할 수 없다고 단호히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해. 더는 욕먹고 싶지도 않아. 남편의 말에 이 씨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는 것도 모자라 욕까지 먹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항의했습니다. 갑자기는 무슨, 왜 우리가 그쪽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해? 그럼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던가. 아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사실 이 씨 부부는 지원을 더 하라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살다가 집을 넓힐 때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면 고민이라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이 씨와 남편은 아들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너무 일찍 집을 사줬나 싶을 정도야. 이 씨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들이 그럼에도 결혼하겠다 라고 고집하면 이후는 그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억지로 되돌려 받을 순 없었지만 더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들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그래? 집 사준 걸 고맙다고 하긴커녕 더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말이야.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봤으면 그래. 반반까진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준 것에 감사하는 태도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결혼하겠다면 우리가 말리진 않을게. 하지만 기억해둬. 엄마, 아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니 더는 관심 끄고 또 돈 얘기하면 그 아파트까지 어떻게든 되찾을 거야. 알겠어? 아들은 울분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이 씨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씨도 괘씸한 마음에 먼저 연락 안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 씨의 마음도 착잡해졌습니다. 아들이 기어코 부모 없이 결혼식을 올리려는 건가 싶었지만 이 씨는 자신이 했던 말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혼이라면 반대하는 게 맞는 거야. 상대방 부모는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들이 앞으로 그 집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집만을 고집하는 예비 며느리도 더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면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좋다며 함께 고생하며 살아갈 마음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씨 부부가 해준 것이 결코 적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이 씨의 지원은 평균 이상이었다고들 했으니까요.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은 결혼식을 미루기로 했어요. 아들의 말은 한참 동안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언제로 미룬 건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지원 없이는 결혼 못하겠대요. 이 씨가 가볍게 던진 말이 아들의 급소를 찔렀는지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평짜리 집으로는 살 수 없다고.
대체 얼마나 대단한 남편감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 씨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아들의 침울한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결혼을 미루자고 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도 잘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돈을 더 안 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야 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은 변함없. 내가 알아서 판단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 씨는 착잡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 우린 해줄 만큼 했어. 그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고 분수에 맞지 않게 재산을 탐내는 아들 며느리라면 우리도 마음 쓸 필요 없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상심이 컸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들의 결혼을 반겼던 건 이 씨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후 제대로 챙겨서 나중에 손 안 벌리는 게 자식한테는 가장 큰 지원금이나 마찬가지야. 남편의 말을 곱씹으며 이 씨는 차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달쯤 뒤 아들의 결혼이 결국 깨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었을 때는 씁쓸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혼이 무산된 이유를 이 씨 부부에게 돌리며 원망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결혼이 무산됐어요. 하지만 이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10억을 해줘도 언젠가는 끝날 결혼이었어.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도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사람을 만나렴. 그녀의 말에 아들은 냉정하다고 반응했지만 이 씨 부부는 이미 30이 넘은 아들에게 더 이상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이제는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 부부를 찾아와 그간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부모에게 얼마나 불효를 했는지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땐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아들은 이번 결혼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힘으로 잘해볼게요. 심지어 아들은 이 씨가 사준 집마저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살아. 그게 엄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준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괴로웠던 시간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 씨는 아들이 이번 일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잘 살든 못 살든 내 몫이야. 우리도 우리 몫을 다했으니 앞으로는 내가 헤쳐나가야 해. 이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제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듯했습니다.